안녕하세요. 보험의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보상튜브의 김손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상 직설은 저와 저희 회사 그리고 주변 동료 손해사정사들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업계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코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내용 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피땀 흘려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 여러분 모두들 힘내시고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먼저 주제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코로나19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실손의료비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본인이 직접 실제 지불한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우리 국가에서 모든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서 따로 지급될 지급보험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입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이 가입된 경우 개별 약관에 따라서 보상해야 될지 가부를 판단한다고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죠. 이건 이후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입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담보하는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내재적 질환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현재 보상되지 않는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 보도와 같이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까요? 근본 주제는 사안의 심각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서 저 혼자 결론 짓지 않고 주변 전문 사정사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험약관이라 하면은 구조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면 담보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있겠죠. 애초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담보조차 되지 않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암사망보험금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한다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재분류표에서 정하는 보험사고를 보험기간 중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군 감염병으로 보상합니다. 콜레라, 파라디푸스,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 등이 여기 해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코로나는 없죠. 이 법이 2020년 3월 4일 개정케 됩니다. 법에서 정한 1군 감염병이 없어지고 급별로 개정되어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7개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타 항목에 신종감염병 증후군이 새로 생겼으며 코로나19는 이 신종감염병 증후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분류표를 보도록 하죠. 보시면 해당 내용은 7차 개정을 반영한 것이고 8차로 개정될 경우에는 그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약관으로 판매된 경우 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국질병사인분류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허벅지에 있는 뼈가 부러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의사는 대퇴골골절이라고 쓰고 어떤 의사는 대퇴골 간부골절이라고 써요. 또 어떤 의사는 넓적다리뼈의 중심부 골절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질환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골절 부위는 같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체계화한 것이 한국질병사인분류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해당 질병이 S72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질병진단분류기호는 모든 진단서에 사용하게 되며 여러분이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코드가 같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의 질병사인분류표상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U07.1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짚고 넘어가냐면 다시 재분류표로 돌아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항목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질병사인분류표상 U00에서 U99 사이의 질병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죠. 즉 코로나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한다고 해두고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측컨대 당해 같은 약관은 2016년 초중순부터
2019년 말까지 판매되었으며 때에 따라 개별 여건은 일일이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보상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비록 담보하는 보험 사고에는 해당하지만 열거하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해석이겠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관을 규제하고 있는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와 합의해서 약관을 만들진 않죠. 여러분은 보험회사가 이미 임의로 만든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보험약관은 보험사 일방에 의해서 작성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약관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약관에 작성자가 이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약관에 집어넣은 후 계약상 발생한 각종 계약 내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그레이 존에 해당하게 되는 약관의 내용을 작성자가 불이익하게 해석하라는 원칙입니다. 즉 보험회사를 불리하게 해석하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을 본 사안에 적용하면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보상하는 손해에 열거하는 보상에도 해당이 되며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열거하는 사유도 이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즉 당해 사안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 보험회사가 유리하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상하는 손해로 해석하는 것이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방법의 해석이 언론 및 손해사정사들 사이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쟁이 아직까지는 학설 단계고 실무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이나 소송을 통하여서만 확정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당연히 보험금을 줘야 될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현재 보험회사도 고민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망 추이를 비추어 보건대 추가적으로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지급하고 끝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그 리스크가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현재와 달리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만약 생명보험 상품 중 하나의 증권에 재해사망보험금과 질병사망보험금이 모두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답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으니 질병사망보험금은 추가로 지급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겠죠. 두 번째는 질병사망보험금이 같이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겠고요. 세 번째는 둘 다 가입되었으니 각각의 특약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된다는 해석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해당 특약을 개별적으로 가입할 경우 각각의 특약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담보별로 거수보험료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해사망보험금과 질병사망보험금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무 아니면 도가 아닌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개의 담보는 하나의 증권에 공존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각은 둘 다 지급할 것이 올바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역시 앞으로의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내린 결론과는 달리 향후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상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원칙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전문용어나 전문 지식에 대한 설명을 배제하려고 노력했지만 해당 영상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음을 일부 양해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주제다 보니 다른 주제에 비해서 다소 진중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근본 자료조사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연구는 윤구목 손해사정사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분이 당의 주제로 쓴 칼럼이 있습니다. 해당 칼럼의 링크는
게시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고 벚꽃이 흩날리는 때가 오면 웃으면서 꽃놀이를 갈 수 있을 때를 기원합니다. 이상 보상투부였습니다. 저희 보상투부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좋은 정보들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